1인당 1.1명 미만의 저출산 시대. 출산율보다 출산의 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좀 더 특별하게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과 아이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에 최근 출산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첫 아이니까 특별한 걸 많이 더 해주고 싶어요. 태어나는 첫 아이를 위해서 제 이제 고통 없이 아기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출산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아이와 산모 모두가 행복한 출산이 될 수 있을까? 모든 예비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 행복한 출산.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어요.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튼튼하게 우리 잘 만나자. 아기는 공포와 스트레스 없이 평화롭게 태어나고 엄마는 진통의 과정을 통해 모성을 완성하는 과정. 오늘 TV 메디컬 건강지킴이에서는 가족의 새로운 출발, 행복한 출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문채희입니다. 10달간의 행복한 기다림, 그리고 임신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출산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산모들이 출산할 때 겪어야 할 이 산통에 대해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하면 내 아이와의 첫 만남의 순간이 보다 특별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TV 메디컬 건강지킴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출산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위해서 여성아이병원 오수영 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든 산모들의 공통적인 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게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순산이라고 하죠. 순산의 조건도 따로 있나요? 네, 순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산모가 골반이 좋아야 하고요. 골반의 크기, 모양이 좀 적정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기가 너무 크지 않은 상태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다 저마다 예정일을 가지고 있는데 예정일에 맞춰서 적당한 진통이 적당한 강도로 규칙적으로 좀 잘 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엄마가 혹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예를 들면은 제왕절개술을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자궁 근종 절제술을 하셨던 케이스라면 자궁 파열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분만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술의 어떤 이력도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수술 외에 다른 부인과적 수술을 받은 분들은 특별한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들 받으시는 맹장염 같은 그런 수술이라면은 충분히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부인과 쪽 시술 중에서는 난소 혹을 제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궁경 관련 시술 같은 간단한 시술들을 받으셨던 케이스라면은 자연분만에 충분히 무리수가 없기 때문에 순산을 충분히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 그런 시술을 받으셨던 케이스면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궁 봉축술이나 이런 시술을 통해서 조산을 방지하면서 순산까지 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순산의 조건을 요약해 보자면 일단 타고난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임신 기간 중에 임산부가 산모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수술적인 이력 요인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순산을 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태아 위치는 보통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두정이나 횡이, 여간데,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정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자세인데, 네. A, B, C 이렇게 보시면 아기들이 취한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충분히 순산으로 갈 수 있는 자세인데, D를 보시면은 아기가 내려오면서 얼굴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네요. 자세인데, 비록 두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로 또 전환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일반 두정이라 하더라도 혹시 머리 위에 손이 얹어지는 그런 자세가 나오거나
혹시 탯줄이 먼저 빠지게 되면 또 자연분만이 불가능해질 수는 있고요. 네. 그 외 자세로는 이제 여가라고 해서 엉덩이가 밑에 위치하는 자세가 있고 그리고 행위라고 해서 옆으로 누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둘 다 난산 위험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모뿐만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잘 해줘야 된다는 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임신과 출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궁금한 점도 알아야 할 점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임신과 출산, 이것이 궁금하다.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다이어트는 제가 알기로는 애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막달 되니까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서 뭐 따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입덧도 심해서 크게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이제 아기는 쑥쑥 잘 크더라고요. 산모가 살이 찌면 애도 많이 커지나요? 뭐 그야말로 임신과 출산 한마디로 한 생명이 이제 잉태가 돼서 태어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아이를 낳게 되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네. 보통 엄마 아빠가 크신 경우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남자 아기가 여자 아기보다 조금 더 크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많이 낳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계속 큰 아기들을 많이 낳으신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엄마가 임신성 당뇨를 앓고 계신 경우에는 당대사 조절 장애 때문에 아기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엄마가 체구가 계속해서 많이 찌는 경우에도 아기가 따라서 또 비만해질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엄마가 실제 체구가 굉장히 커지고 아기는 많이 커지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엄마가 체중이 과하게 찌게 되면 엄마의 산도 자체에 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 지방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산도가 네.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아기가 정상 체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산도를 통과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임신 중에 이제 적정 체중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로 엄마가 너무 마른 경우라 하더라도 아기가 저체중아가 될 수가 있어서 또 출산 시 복압 자체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힘을 주는 과정에서 빨리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분만 네. 자체가 또 난산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임신 기간 중에도 체중 조절이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 임산부들만의 특권이라고 해서 이 뱃속에 아이를 핑계로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많이 요구하잖아요. 무턱대고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이제 난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신과 출산, 이것이 궁금하다. 다음 질문 만나보시죠. 임신 중에 좀 무리하게 운동하면 그 몸에 이렇게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맞는지. 뭐 요가나 이제 지정된 그런 운동이 많은데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없는지. 임신 중에 몇 주부터 운동을 하는 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네, 임신 중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운동입니다. 이게 그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요. 임신 중에 물론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운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임신 중에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일반인하고 똑같이 운동을 하실 수는 없고 네. 이제 임산부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보통 특별히 이제 운동을 못 하실 사유가 없는 분이라면은 12주 내지 16주 정도가 되면 운동을 시작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을 하실 때는 엄마가 약간 숨이 찬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데 분당 맥박수가 한 150회 이하 정도 약간 숨이 찬 정도만 느끼시면 되고 네. 횟수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한 번 하실 때는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하시면 좋은데 운동을 하신 다음에는 조금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실 필요는 있고요. 엄마들에게 보통 가장 좋은 운동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수영이나 걷기 아니면 요가 같은 것들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요가 같은 경우라면은 또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면서 호흡법도 같이 배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분만할 때 이제 도움이 또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걷기는 또
가장 손쉬운 운동 중에 하나고요. 네. 수영은 이제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시거나 관절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라면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운동일 것 같습니다. 네. 12주에서 16주가 지나게 되면 조금 안심하고 네. 운동에 돌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과하지 않은 상태, 땀이 그냥 조금 이렇게 새어나오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임신 중에 적절한 운동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까지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들어서 그 분만 환경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 의료진 위주의 분만법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아주 다양하게 분만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대표적인 예가 요즘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자연주의 분만, 네. 인권 분만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이 르바이에 분만이라는 네. 건데요. 르바이에 분만은 프랑스의 르바이에 박사가 이제 제시를 한 방법인데 르바이에 박사가 임상에서 많은 산모와 이제 아기들을 겪다 보니까 네. 기존에는 산모 위주의 분만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가 실제 태아가 낯선 환경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충격과 고통이 클 거라는 생각 아래에 만들어진 이제 분만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만 환경 자체를 태네랑 굉장히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아기가 네. 태어날 때 스트레스를 최소로 받을 수 있게끔 배려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한 2000년도 지나서부터 개원가를 중심으로 조금씩 시행하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산모가 겪는 산통보다 이렇게 그 나오는 아이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내용을 네.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네. 사실인가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엄마도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거는 맞지만 그 통증이나 뭐 그 시간으로 봤을 때는 힘든데 네. 아기가 이제 그 약한 체구를 통해서 엄마의 좁은 산도를 통과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되면 모든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르바이의 분만법을 통해서 건강한 아이를 얼마 전 출산한 산모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의 전 과정을 화면으로 생생하게 담아봤는데요. 화면 만나보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궁정이가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어른 공경 잘하고. 튼튼아 이제 만날 날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건강하고 튼튼하게 우리 잘 만나자.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고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잘 키울 수 있도록 제일 행복한 아가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 10달의 행복한 기다림. 새로운 식구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들을 만나보자. 꿈에 그리던 아이와 만나기까지 이제 한 달이 남은 상황. 예비 엄마 하상희 씨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막달 검사를 받을 예정. 지금 사모부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고 오늘은 36주 이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막달 검사라고 해서 임신 후기에 하는 검사를 하시는데 피 검사하고 모니터, 태동 검사, 가슴 엑스레이라고 하죠. 흉부 사진하고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같이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엄마가 분만을 임박했을 때 자연분만을 잘 하실 수도 있지만 응급 상황이 되면 갑작스럽게 수술이 결정이 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엄마 상태를 보는 거죠. 출산을 앞두고 하상희 씨는 고민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아이와의 첫 만남이 더욱 의미 있을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르바이의 분만법. 보통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생아실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 조금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애기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선택하게 됐어요. 그녀가 선택한 르바이의 분만은 아기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춰 엄마 뱃속과 같은 환경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배려한 자연주의 분만법이다. 르바이의 분만법은 이제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아니면 모든 산모에 대해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만이고 엄마하고 아빠가 같이 입시를 하셔서 분만을 진행을 하시면 르바이의 분만은 모두가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만법으로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는 예비 엄마. 그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안 해본 거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그냥 빨리 애기 만나고 이런 거 다 설레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곧 르바이의 분만이 이뤄지는 분만실. 그 안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 새로운 가족이 탄생할 분만실. 여기가 르바이의 분만이 직접 이루어지는 가족 분만실입니다. 먼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음악이 나오는 게 들리실 텐데 보통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을 하셔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런 게 없으시면은 보통은 태아한테 안정된 음악을 틀어주는 게 목적이라서 보통은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을 틀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방이 좀 어둡고 그리고 약간 아득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하게 되는데 실제 분만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조명이 더 어두워지게 되고요. 저희는 가장 최소 국소 조명만 사용을 해서 분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바꾸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순간 낯선 환경에 당황하지 않도록 최대한 아기에게 맞춰진 아늑한 분만실. 아기의 시각과 청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공간 배치가 특징인데 여기에 긴 진통을 견뎌야 하는 산모를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너무 감회가 남달랐어요. 많이 편하게 그러니까 안정감 있게 순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주 눈물 났습니다. 태어나서 군대 이후로 처음으로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엄마, 아빠 모두가 행복한 출산이 이뤄졌다. 정말 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고귀하고 소중한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출산의 두려움과 고통을 좀 이겨내야 하는 산모와 태아를 같이 생각한 그런 출산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르바이의 분만법, 장점도 있겠지만 물론 단점도 있겠죠. 장단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르바이의 분만법은 앞서 보신 VCR에서처럼 태아의 감각신경을 배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측면인데요. 네. 신생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기의 시각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환경을 어둡게 하고요. 그리고 청각적인 배려를 위해서는 의료진이 최대한 조용하게 하는 방법하고 네. 그리고 엄마가 즐겨 듣던 태교 음악을 들려주면서 엄마나 아기 모두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촉각에 대한 배려를 해서 태어나서 바로 엄마의 심박수를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엄마의 살을 만져볼 수 있게끔 네. 하는 그런 애착 현상 과정에서의 배려가 있고 그리고 중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제 양수처럼 비슷하게 따뜻한 물에 아기를 이제 넣었다가 이렇게 건져 올렸다를 반복하는 과정을 해서 중력에 적응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는 나와서 바로 폐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매액이 끊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탯줄을 잘라줌으로 인해서 아기가 폐호흡에 조금 더 적응하는 시간을 네. 배려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기의 감각을 많이 배려하기 때문에 최대한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 준다는 르바이 박사의 이념에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엄마 측면에서 봤을 때는 르바이 분만 실제 하려고 하면 아빠가 태교 전 과정부터 시작해서 분만에까지 적극적인 개입을 사실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네. 엄마는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출산 전후에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아기를 안아볼 수 있는 애착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산모나 아기 모두 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시련이죠. 그런 과정을 겪고 났을 때 두 사람 다 서로가 빨리 피로를 네.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긴장감도 빨리 해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굉장히 아기가 체구가 작고 외부 온도 변화에 예민하기 때문에 물에 담궜다가 이게 꺼내는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체온의 소실 우려가 사실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기가 이제 저체온증이 오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내 아이를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또 산통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가장 본인의 몸을 잘 알기 때문에 가족들과 상의해서 분만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 생각을 좀 하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10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을 아기를 뱃속에 넣고 자기의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순산 여부에 관련 없이 모든 엄마들은 박수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래서 10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엄마가 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 행복한 출산의 순간이 올 때까지 매 순간을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가 행복한 출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그 출발점은 가족의 배려와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여성아이병원 오수영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세계적으로 볼 때도 아주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그리고 잘 키우기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저출산을 가지고 오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그것은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V 메디컬 건강지킴이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